다음은 이제 워싱턴 커맨더스와 뉴욕 자이언츠의 맞대결입니다. 27대 22로 워싱턴 커맨더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헤일 메리로 정말 극적인 승리를 가져갔었던 커맨더스였는데 그 승리의 여운이 정말 사라지기도 전에 또 하나의 승리를 추가를 했던 커맨더스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시즌 자이언츠와의 두 번의 맞대결에서 이제 모두 승리를 했고, NFC 동부지구 선두 자리도 좀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댄퀸 감독은 이제 약간의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워싱턴에 이제 젊은 선수들이 많고 지난 경기에서 극적인 뭐 드라마틱한 엔딩을 통해서 승리를 거둔 것은 뭐 정말 기쁘고 다행인 일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선수들 너무 들떠서 감정적으로 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28대 3에서 또 슈퍼볼 우승을 내줬던 인물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감정적인 썰레발에 대해서 조금 더 이 트라우마와 경계심이 더 강하지 않았을까라는 뭐 농반 진반으로 그런 생각도 지금 갑자기 불현듯 드는데 어쨌든 뭐 이런 이제 약간 경기 외적인 이유도 있었고 또 경기와 조금 더 직접적으로 관련해서는 이제 주전 러닝백 브라이언 로빈슨이 이날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제 경기에 나설 수 없었던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야 했던 상황이기는 했거든요. 근데 음, 워싱턴이 이제 크리스 로드리게스라든가 오스틴 에클러 같은 이제 보조 옵션들이 그 힘을 합쳐서 이제 로빈슨의 역할을 좀 해줬고 뭐 다른 선수들도 뭐 약간 흔들리는 면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자이언츠를 이기기에는 충분한 집중력을 좀 경기 내내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제이든 데니얼스가 이날도 좋은 모습 보여줬죠. 턴오버 없이 209 패싱 야드에 2개 터치다운 패스 기록을 하면서 계속되는 이제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뭐 앞서 이제 케일러 윌리엄스와의 이제 동기간 맞대결에서도 승리를 거두기도 했었고 이 선수가 현재까지는 어 오펜시브 루키 오브 더 이어의 가장 유력한 후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뭐 MVP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물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즌 후반기 퍼포먼스라던가 뭐 여러 기록들을 이제 더 종합을 해봐야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정말 제이든 데니얼스가 MVP까지 수상을 하게 된다면 이게 또 엄청난 뭐 역사를 쓰는 일인데, 역대로 이제 데뷔 시즌에 MVP를 수상했던 사례가 NFL에 있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그 1957년에 전설적인 러닝백 짐 브라운의 사례가 유일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는 사실 패트릭 마홈스가 첫 풀타임 시즌에 MVP를 곧바로 받는 기염을 토했던 이제 그런 역사가 있기는 하지만 마홈스 자체는 사실 레드 셔츠를 1년간 입고 이제 2년 차였던 2018년에 MVP를 따낸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온전히 데뷔 시즌은 아니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제이든 데니얼스가 이제 그런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쿼터백으로는 최초 또 슈퍼볼 시대에서도 최초 여러 가지 좀 타이틀을 가져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뭐 기대를 또 해봅니다. 자이언츠는 이날 경기를 포함해서 이제 홈에서 치른 5경기를 다 졌어요. 뭐 데니얼 존스가 이 경기 막판에 조금 이제 패싱이 풀리면서 꾸준히 이제 추격을 하긴 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역전까지도 좀 어려웠고 돌이켜 보면 이제 1쿼터 중반에 단테 파울러에게 이제 스트립색을 당했던 그 부분이 가장 조금 뼈 아팠다라고 느껴지겠죠. 음. 그래서 이제 브라이언 다볼 감독은 뭐 여전히 주전 쿼터백에 대한 교체 계획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현지 음, 팬들의 이제 민심은 좀 데니얼 존스를 많이 떠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날 하프타임에 뭐 들어가는 데니얼 존스를 향해서 뭐 야유가 나왔고 여러 가지로 자이언츠가 좀 반등의 요소를 찾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남은 시즌 동안 어떤 의미와 목적 그리고 동기부여를 가지고 시즌을 치러야 할지 좀 불분명한 상황인데 일단 이제 다음 주에 인터내셔널 게임을 위해서 독일의 뮌헨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뉴욕 자이언츠와 캐롤라이나 팬서스의 경기가 좀 치러질 예정인데 글쎄요 뭐 독일 팬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좀 김이 빠지는 매치업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객관적으로 그거는 이제 부인할 수는 없는데 어쩌면 이런 경기가 뭐 다른 상황을 다 떠나서 그냥 딱 그날의 한 게임의 승부로만 보면 오히려 더 예측하기 어렵고 재밌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네. 어쨌든 뭐 독일까지 가서 하는 거니까 두 팀 모두 좀
좋은 경기, 좀 수준 높은 경기를 좀 보여주고 네,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그 올 시즌 기준으로 그 시카고 화이트삭스랑 그 콜로라도 로키스가 이제 양대 리그에서 가장 적은 승수를 기록한 음. 팀들이거든요. 근데 이 두 팀이 맞붙는다고 해서 재미가 없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수준이 비슷한 팀들끼리 맞붙어야 팽팽하고 재밌지. 예를 들면 저 올 시즌 그 우승팀이었던 다저스랑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붙는다. 이러면 재미없죠. 물론 이제 다저스 팬들한테는 재밌을 수 있겠지만 제3자적인 입장에선 완전 노잼이잖아요. 근데 이게 수준이 비슷한 팀들끼리 붙으면 오히려 재밌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뭐 일요일 밤에 어쨌든 한국에서 또 보기 편한 시간에 이제 펼쳐지는 경기니까 예, 또 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와 테네시 타이탄스의 맞대결에 대해서 이제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20대 17로 연장 승부 끝에 타이탄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어우 위험했죠. 또 한 번 승리를 당할 뻔했던 페이트리어츠였고 일단 다행스럽게 타이탄스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3연패 탈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음. 그러면서 테네시도 지금 2승 대열에 합류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1승에 묶여있던 팀들이 이번 주에 다 2승으로 올라오면서 예, 패트리어츠와 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뭐 그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뭐 사실 타이탄스가 아주 더 잘해서 이긴 경기는 아니었죠. 일단 패츠한테 질 뻔했다는 거, 비벼졌다라는 거 자체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만한 부분이 있는 그런 경기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을 좀 찾아보자면 그 4년 차를 맡고 있는 이제 언드래프티드 출신의 닉 웨스트브룩 아이키네가 4경기 연속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이제 타이탄스에게는 조금 유의미하지 않나. 왜냐면 그 디안드로 홉킨스를 야심차게 데려왔는데 홉킨스가 좀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떠났고 어, 지금 이제 3년 차 갖고 있는 트레일런 박스가 사실상 이제 버스트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선수가 좀 잘해주고 있다라는 게 나름 긍정적인데 뭐 그것도 상대가 이제 패치니까 그거는 이제 뭐 다다음까지 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는 있습니다만 뭐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임에는 분명하고 다만 예, 많은 변화가 좀 필요해 보이기는 해요. 이게 패치 상대로 비벼졌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패트리어츠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이제 드레이크 메이가 뭐 부상에서 좀 빠르게 복귀를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경기를 치렀는데 뭐 이날 패배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메이는 뭐 자기 역할? 그러니까 자기 역할이라는 게 지금은 뭐 팀을 승리로 이끌고 뭐 혼자 하드 캐리를 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지금 좀 빈약한 환경에서도 좀 스스로 살아남으면서 예, 앞으로의 가능성을 제시를 할 수 있느냐가 저는 이제 드레이크 메이의 현실적인 목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미션은 계속해서 좀 잘 클리어를 해나가면서 경험을 쌓고 있다. 예, 이런 정도의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온라인에서 나오고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부상들 그리고 이제 선수들의 어떤 기량 그거는 이제 와이드 리시버도 마찬가지죠. 이 친구들은 이제 다치지도 않는데 정말 이제 기량이 좀 많이 떨어져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어, 뭐 사실은 이제 그 서포팅 캐스트도 없고 뭐 그런 상황에서 드레이크 메이가 어쨌든 정말 경기 막판에 또 극적인 동점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 선수가 갖고 있는 가능성이랄까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어 보여요. 제가 이제 첫 경기 데뷔전 끝나고 나서도 저게 되게 설레발치면서 이 선수에게는 뭔가 앞에 뛰었던 이제 7명의 쿼터백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한 경기만에 다 보여줬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도 나는데 뭐 이 경기 보면 칭찬 안 할 수가 없죠. 물론 이제 그 연장 가서 빅플레이 노리다가 인터셉션 당한 부분들은 뭐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그마저도 지금 해보는 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그 승리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나중에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나중에 진짜 성적을 내야 될 때 이런 플레이가 나오면 그때는 진짜 노답이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본인이 또 배우는 것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어쨌든 그 지금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제 넘버원 픽이지 1승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시카고와 애리조나의 경기로 넘어가 보면 애리조나가 29대 9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날 이제 애리조나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3연승을 기록을 했고 시즌 처음으로 이제 5할을 넘겼습니다. 일단 이 애리조나 공격에서 뭐 넘버원 옵션이라고 하면 이제 제임스 코너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뭐 코너가 이날도 100 러싱 야드를 넘겼고 수비에서 이날 상대를 토탈 240야드 정도로 틀어 막으면서 터치다운 하나도 내주지 않았던 부분. 그리고 경기 내내 팀 전체 페널티가 두 개밖에 없었을 정도로 좀 규율이 잘 잡혔던 부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모이면서 애리조나가 생각보다 넉넉한 점수차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시즌을 이제 준비하고 뭐 프리뷰를 하는 단계에서 애리조나의 뭐 전체적으로 다 약하지만 어쨌든 특히 수비에서 기대감을 가질 만한 선수가 거의 없고 수비로만 보면 파워랭킹 32위에 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팀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예, 근데 음,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꽤나 선방을 하고 있다. 예, 그러면서 카디널스도 지금 5할 승률 언저리에서 계속해서 좀 버티는데 수비팀이 그래도 꽤나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죠. 뭐 허용 야드라든지 실점, 색, 그 턴오버 유도 뭐 이런 주요 수비 지표들에서 중위권 내지는 이제 중하위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 카디널스니까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저희가 시즌 전에 당초 기대했던 부분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분명 맞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앞서 덴버 리뷰 때 말씀드렸던 이 바론 브라우닝 선수를 이제 트레이드 마감 시한에 영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6라운드 픽을 이제 한 장 주고 데리고 왔는데 이 브라우닝이 이제 2022년, 23년에 걸쳐서 이제 17경기 선발 기회를 받고 총 9.5개의 색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뭐 프로 무대에서 뭐 대단한 존재감, 뭐 당장 이 선수를 데려와서 카디널스의 수비진이 드라마틱하게 업그레이드 된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할 만큼의 커리어를 가진 선수는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만 이제 최근 데니스 가덱이 이제 시즌 아웃 부상을 당한 시점에서 뎁스 보강을 위해서 좀 카디널스가 움직임을 가져갔다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베어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베어스가 참 좀 신기한 한 시즌을 보내고 있죠. 네, 홈에서 치렀던 4경기 전승 그리고 원정에서 치른 4경기 전패. 그러니까 시카고 베어스가 이제 그 런던에서 잭슨빌이랑 경기를 했던 거는 이제 베어스의 홈 경기로 이제 간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홈에선 다 이겼고 원정에서 다 졌다. 지금 이런 기록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 치른 이제 원정 경기들은 지금 다 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뭐 같은 내용이 될 것 같고, 이날 이제 공격 전체적으로 터치다운이 하나도 없이 필드골 3개만으로 이제 공격이 굉장히 저조했었던 베어스였거든요. 그래서 뭐 그 과정에서 이제 신인 리시버 롬 오둔제가 뭐 5경기 만에 100 리시빙 야드 넘긴 것은 뭐 반가운 소식이었지만, 다른 선수들의 침묵이 결국엔 좀 아쉬웠던 베어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그 뭐 페널티가 많지는 않았었는데 페널티가 나오면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페널티가 나오면서 분위기 좀 가라앉는 그런 장면이 한 2차례 정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그 2쿼터 3분여를 남겨둔 상황에서 애리조나가 필드골을 시도하는 상황이었는데 무리하게 그 덱스터가 상대 선수 뛰어넘으면서 이제 필드골 블락 시도하다가 이 페널티를 받으면서 퍼스트 다운이 갱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나중에 터치다운으로 연결이 되면서 석점으로 막을 수 있었던 걸 7점을 허용을 하게 됐는데 이게 점수 차가 큰 상황도 아니었고 이게 뭐 후반전 막판에 이걸 반드시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무리하게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나오면 안 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경험 부족, 그다음에 이제 상황 판단 미숙,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좀 무리한 플레이가 부른 화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필드골 시도 거리도 32야드이기 때문에 뭐 워낙 가까운 거리잖아요. 그래서
뭐 키커도 이제 큰 어떤 도약에 대한 뭐 부담 없이 좀 깔끔하게 이제 간결하게 킥을 처리할 수 있는 또 그런 거리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 필드골을 블락한다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음. 무리한 시도가 결국에는 안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는 생각이 들고 후반에도 이제 자기 진영 엔드존에서 디안드레 스위프트가 퍼스널 페널티를 이제 범하면서 세이프티로 이제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장면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베어스가 지금 뭐 신인 쿼터백과 함께 뭐 5할 승률을 거두고 있으니까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번 시즌에 그래도 플레이오프에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면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반드시 피드백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다음은 저 잭슨빌 제기어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경기입니다. 28대 23으로 이글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날 뭐 이글스는 바클리 원맨쇼였죠. 물론 이제 펌블이 기록이 되기는 했었는데 이거는 또 심판이 또 참 말하면 입 아프죠.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수비 선수의 손에 걸리면서 한번 이제 그 바클리가 조금 다리가 걸리는 상황이 있어서 밸런스를 잃은 상황에서 자기 팀 선수와 이제 오라인 선수와 충돌을 하면서 다운이 됐고 그러면서 공이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펌블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상대 선수의 손에 닿고 그로 인해서 이제 밸런스를 잃어서 넘어졌기 때문에 다운 바이 컨택트였어야 되는데 이게 심판이 어 자기 팀 그 동료에게 부딪히면서 넘어졌고 공이 빠졌으니까 이게 펌블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서 펌블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봤던 역대급 오심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보시는 분들의 생각이 다 다르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역대급 오심이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어쨌든 이제 이게 펌블이 됐고 그대로 픽식스가 되면서 이제 경기가 조금 이상해졌거든요. 아무튼 뭐 그건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 바클리가 이날 이제 159야드의 터치다운 하나 또 리시빙 야드를 40야드에 또 리시빙 터치다운도 하나를 기록을 했습니다. 혼자 거의 200야드를 찍었어요. 199야드죠 정확하게. 근데 그 중에 이날의 백미는 어깨 한번 흔들면서 이제 태클 하나 벗기고 그 다음에 다가오는 선수 스핀 무브로 벗기고 그 벗긴 이후에 180도로 돌면서 점프를 해가지고 뒤로 상대 선수를 허들하면서 넘는 장면이 있거든요. 진짜 그 밈에 그런 표현 있잖아요. 멋짐이라는 게 폭발한다. 약간 이런 밈 있잖아요. 진짜 그런 장면이었어요. 이게 그 개인적으로는 그 예전에 한 10년 전에 오델 베컴 주니어가 뒤로 넘어지면서 쓰리 핑거 캐치 터치다운 만든 적 있잖아요. 저는 거의 그것과 맞먹는 급의 장면이 아닌가. 이거는 약간 데케이드급의 장면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뒤를 돈 상태에서 저렇게 허드를 넘는 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 아, 저런 개인기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 정말 엄청난 플레이였고, 마치 좀 뭐 축구 게임이나 이런 이제 풋볼 게임을 하다 보면 게임에 이제 특정 개인기를 쓸 수 있는 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음, C를 누르면 뭐 이게 헛다리 드리블이 되고 뭐 V를 아, 누르면 뭐 스핀을 돌고 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근데 그러니까 게임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연달아 누르면 네, 선수가 그런 것들을 이제 연달아 해주죠. 네, 그런 움직임들을 게임 캐릭터는. 근데 음,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네, 현실에서는 그거를 하나를 가끔 쓸까 말까. 네, 그리고 그것도 아주 적당한 타이밍에 써야만 네, 그것이 잘 통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현실 세계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바클리가 말씀해 주신 대로 한 세 개 정도의 개인기를 정말 연달아서 게임 캐릭터처럼 완벽하게 구현해냈다. 그런 음. 비유가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 플레이 보면서 처음 들었던 생각은 그거였어요. 야, 자이언츠 팬들 울겠는데? 그 생각을 제일 음. 먼저 했었던 것 같아요.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뭐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사실 바클리가 뭐 이적을 하던 당시에는 이제 워낙 뭐 보여준 기량도 많았지만 이제 그만큼 부상에 대한 리스크도 있었고 러닝백들의 최근 몸값을 고려했을 때 너무 비싼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적어도 지금까지는 바클리가 없었다면 이글스가 어땠을까? 지난 시즌까지는 바클리 없이 어떻게 그렇게 승리를 많이 거두고 슈퍼볼도 갔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는 음. 바클리 없이는 안 되는 네, 그런 뭐 바클리 중심의 또 팀이 됐다? 네, 이런 이야기가 뭐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네, 이번 시즌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뭐 거기다가 이제 다반테 스미스의 달아나는 이제 원핸드 캐치 터치다운, 그 뭐 네이커비딘의 게임 실링 인터셉션까지 이날 이제 뭐 기막힌 플레이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바클리에게 조금 이제 묻히는 감이 좀 있는 그런 장면들이었고, 이날 이제 그 AJ 브라운이 전반에 좀 좋은 퍼포먼스 보여주다가 이제 무릎 부상으로 이탈을 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또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해요. 일단 뭐 제한적으로 훈련에는 참여했다고 하고, 지금 뭐 이글스가 워낙 또 좋은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고 다른 좋은 선수들이 또 있기 때문에 좀 무리해서 복귀하는 것보다 일단 뭐 몸 잘 만들어서, 진짜 이글스에게 중요한 거는 이제 포스트 시즌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이제 빠르게 좀 건강을 회복하는 게 급선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잭슨빌의 덕 피더슨 감독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이 슈퍼볼 우승 트로피를 들었던 이제 그 이글스를 이제 상대 팀으로 만났다라는 이제 의미가 있었던 그런 경기였어요. 그래서 사실 2022년에도 이글스와 한번 만나는데 이제 그 당시에도 패했었고 이번에도 또 패하면서 어쨌든 이글스를 상대로는 좀 계속해서 아쉬운 결과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심판까지 좀 도와줬음을 생각을 하면,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이글스가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엘리어서 이제 필드골 미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교스가 좀 잡을 수 있었던 여지가 있었던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제교스 입장에서 좀 아쉬운 결과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음, 로렌스도 이날 좀 사고도 있었죠. 자신의 발로 이제 두 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 인터셉션이 이제 두 개가 기록이 됐거든요. 첫 번째 인터셉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티엔이 잡아야 되는데 잡았다가 돌면서 이제 공이 손에서 쏙 빠지면서 인터셉션으로 이제 또 연결이 되기도 했었고, 뭐 이런 이제 좀 그 사고 같은 장면들도 분명히 있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뭐 로렌스 자신의 어떤 경기력도 저는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심판의 도움 뭐 이런 부분들로 해서 경기가 좀 어, 비벼졌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아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거는 뭐 아쉬운 경기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면 좀 양심이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겠죠. 음. 그리고 이제 공을 던지는 쪽은 아니지만 이제 왼쪽 어깨 부상도 입었어요. 트레버 어, 로베스가. 예, 그러면서 아마도 뭐 다음 주 바이킹스와의 경기에서는 좀 결장이 유력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추후 스케줄도 그렇게 이제 뭐 쉬운 상황이 아닌데 뭐 로렌스까지 이런 좀 부상을 입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성적이 2승 7패밖에 되지 않는 여러 가지 현실들을 고려해 보면 이번 시즌에 이제 순위 경쟁을 더 이어가기가 현재로서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다음 주가 이제 바이킹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라이언스 원정이거든요. 뭐 뚜껑은 열어봐야 된다고 하지만 조금 이제 올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내려놓는 게 맞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음. 다음 경기는 이제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와 그린베이 패커스의 맞대결입니다. 이 경기는 24대 14로 라이언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램보필드에 이날 이제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런 이제 조건 속에서 펼쳐졌던 NFC 북부지구 라이벌 맞대결이었는데 디트로이트가 기분 좋은 승리를 가져가면서 지구 선두 자리까지 지켜냈습니다. 6연승 행진도 이제 계속해서 이어가게 됐고, 사실 이번 9주차에 어떤 리그 전체 판도로 봤을 때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을 만한 경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굉장히 접전을 예상했는데, 점수 차와는 별개로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라이언스가 확실히 좀 우위를 가져갔던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사실 날씨 때문에 이제 정교한 패싱 게임을 하는 것이 좀 어려운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러드 고프가 22번 중에 패스 실패가 이제 4번밖에 없었을 정도로 굉장히 정확도 높은 패싱 게임을 유지를 했고, 어떤 욕심을 부리기보다 이제 짧은 패스 위주로 경기를 풀어간 전략이 어떻게 보면 환경에 잘 적응을 한 거죠. 그런 것들이 좀 통했다는 생각이 들고,
전반 막판에 나왔던 이 커비 조셉의 픽식스도 이 라이언스가 좀 여유 있는 리드를 만드는데 아주 일조를 했던 좀 중요한 클러치 플레이였습니다. 네. 디트로이트가 지금 이제 순위 경쟁을 굉장히 좀 치열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지금 지구 우승 경쟁에서 한 발 앞서 나간 것 자체도 좀 의미가 있지만 지금 라이언스가 이날 승리를 통해서 지켜낸 건 1번 시드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일단 이 경기의 승리의 어떤 중요도가 굉장히 좀 높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에이단 허친슨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이탈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경기력이 좋긴 했습니다만 주요 지표들은 조금 이제 떨어진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트레이드 마감 시간을 앞두고 이제 자데리어 스미스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에이단 허친슨이 빠진 이후에 라이언스가 패하지는 않았지만 뭐 색 개수라던가 패스러시 윈 레이트, 프레셔 레이트 이런 부분들에서 좀 눈에 띄는 하락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 이번 시즌 목표를 높게 잡고 있는 라이언스 입장에서는 패스러셔에 대한 영입이 반드시 좀 필요했고 결국에는 26라운드 7라운드 픽과 자데르스 스미스를 받고 내년도 5라운드, 26년 6라운드 픽을 내주는 조건으로 이제 트레이드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이제 시즌 중간에 있는 트레이드 마감 시한에 에이단 허친슨의 존재감을 곧바로 100% 대체할 만한 선수를 찾는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설령 그게 하위권 팀이라 하더라도 팀의 핵심 코어가 되는 선수들을 팔지는 않기 때문에 어차피 허친슨을 완벽하게 대체하기는 어려웠고 그나마 이제 선택 가능한 옵션들 중에서는 이 베테랑 자데루스 스미스를 잘 데리고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높은 라운드 픽도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출혈도 그렇게 크지를 않았고 뭐 여러모로 물론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네, 일단은 트레이드 성사 단계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거래를 잘 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올 시즌도 9경기에서 색 5개 나쁘지 않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었고 뭐 이 선수가 워낙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베테랑 선수잖아요. 통산 이제 65개의 색을 기록한 베테랑 선수인데 이 선수가 갖는 의미는 더 있죠. 사실 이제 그린베이에서 또 뛰기도 했었고 미네소타에서도 뛰었으니까 이 선수가 지구 라이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 환경에 익숙하다라는 점은 분명 또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에게는 플러스 요인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이 자데리우스 스미스 선수를 영입을 한 건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줘야 되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NFC 북부지구의 어떤 분위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선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기대를 해보고 사실 이제 그린베이 같은 경우는 이날 승리를 했더라면 지구 단독 선두로 좀 올라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맞대결에서 이제 패하면서 지구 3위까지 물론 중간 순위입니다만 또 밀려나는 또 아픔이 있었고 바이위크를 이제 맞을 예정인데 다소 좀 우울하게 보내게 됐어요. 음. 근데 뭐 올 시즌에 조던 러브 선수가 시즌 초반에 부상이 있었던 부분들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전반기가 6승 3패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것 자체로도 뭐 좀 기대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이게 시즌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6승 3패 정도는 해야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주전 쿼터백이 부상이 있었는데 6승 3패? 나쁘지 않을지도?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건 사실 너무 당연한 거니까. 음, 어, 다만 이제 후반기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음. 그러니까 뭐 전반기가 생각보다 선방했다는 점에 대해서 이제 저도 뭐 적극 동의를 하고 근데 이제 뭐 완벽하진 않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후반기에 어떤 과제들이 남겨져 있을까 좀 찾아보니까 일단 조던 러버 인터셉션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상 음, 때문에 이제 7경기밖에 나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0개의 인터셉션을 기록하면서 지노 스미스와 함께 지금 최다 공동 1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지금 1위인 거죠. 네, 그리고 이 리시버들의 패스 드랍도 굉장히 좀 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날만 5개의 패스 드랍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날씨라는 변수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긴 해야겠지만 그래도 좀 많았죠. 예, 그리고
시즌 전체로 보더라도 지금 20개의 패스 드랍, 그다음에 이제 패스 드랍 비율 자체도 한 7.4% 정도로 데이터가 잡혀 있거든요. 이 두 가지 모두 리그에서 가장 나쁜 수치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뭐 패싱 게임에 대한 개선 이런 것들이 좀 잘 된다면 이 바이크를 통해서 좀 개선이 된다면 패커스가 조금 더 무서운 후반기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LA 램스와 시애틀 시옥스의 맞대결 26대 20으로 LA 램스가 연장 승부 끝에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램스가 좀 까다롭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시애틀 원정까지 넘어서면서 이제 바이위크 이후에 3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이날 승리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5할 승률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음. 그러니까 개막전을 패배로 시작한 이후에 계속해서 5할 미만 승률을 좀 전전하다가 드디어 이 반환점을 도는 9주차에 와서 딱 승패의 균형을 잘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이제 부상 복귀 전에 치렀던 푸카 나쿠아가 경기를 치르면서 또 무릎 쪽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날 좀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가 있었는데 이제 워낙 뭐 순위 다툼의 중요한 경기였다 보니까 좀 출전을 강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좀 많은 스텝에 참여를 못했고 정상 컨디션이 아니다 보니까 뭐 경기력이라던가 뭐 팀에서 차지하던 뭐 기존의 나쿠아의 존재감을 보여주지는 못했던 경기였어요. 네, 그래서 램스가 이 나쿠아 역할을 대신해줄 선수의 등장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이 드마커스 로빈슨이 그 역할을 해주면서 램스를 승리로 이끌었다는 생각입니다. 디마커스 로빈슨과 이제 쿠퍼 컵이 또 원투펀치 역할을 또 잘해주기도 했었는데 뭐 수비 쪽에서도 이제 승부처마다 좋은 플레이들을 만들어냈었죠. 예, 뭐 양쪽 모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생각이고 로빈슨이 사실 이제 그 벌써 9번째 시즌을 보내고 있는 베테랑이긴 한데 이 선수가 이제 한 시즌에 500 리시빙 야드를 넘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이제 좀 그 이제 드미미라고 이제 표현을 해도 좋을 만큼 좀 활약이 미미한 선수였는데 이날만큼은 확실히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음. 연장전에서 이제 승부를 끝내는 이 39야드짜리 원핸드 리시빙 터치다운이 뭐 가장 멋진 장면이었고 그 외에도 총 6번의 캐치, 94 리시빙 야드에 2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면서 뭐 램스에 와서는 아마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하루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비 쪽에서도 이날 이제 그 지노 스미스의 난조를 틈타서 신인 세이프티 캐머런 킨천스 선수가 103야드짜리 픽식스를 포함해서 3개 인터셉션을 얻어냈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시애틀의 공격을 좀 원활하게 막아냈고 연장전 가서도 이제 코인 토스를 지면서 이제 성공을 내줬었는데 결국 그 서드다운, 포스다운 더군다나 이제 1야드만 남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서드앤원, 포스앤원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 막아내면서 실점 없이 이제 공격권을 또 공격팀으로 넘겨줬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수비의 수훈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렇게 이제 공격과 수비에서 이제 각자 제 역할을 해주면서 램스가 중요한 경기를 승리를 가져갔고 트레이드 마감 시한에 이제 코너백 트레데비우스 화이트를 이제 레이븐스로 트레이드 시켰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이 화이트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이제 이번 오프 시즌에 램스와 1년 계약을 맺고 이제 영입이 돼서 뛰었는데 사실은 화이트 본인도 좀 긴 부상에서 돌아오는 시기였기 때문에 개막전부터 이렇게 크게 무리하기보다는 점점 좀 출전 시간을 늘려가면서 이제 연착륙을 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음. 이 램스의 다른 동료 코너백들이 이 시즌 직전에 부상을 당하면서 초반에 좀 나설 수가 없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화이트가 좀 예상 외에 많은 부담을 지고 시즌을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신체적인 준비가 좀 부족해서 결국에는 뭐 우리가 아는 트레데비우스 화이트의 퍼포먼스가 나오지는 못했던 램스에서의 짧은 활약이었고 10월부터는 결국에는 이제 아예 출전 기회를 못 받고 그냥 이넥티브 명단에 들어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션 맥베이 감독과 램스 구단도 화이트에게 이제 새로운 팀을 찾아볼 것을 이제 허락을 하면서 이제 양쪽이 그래도 좀 아름답게 이별을 했던 이제 그런 히스토리가 좀 있었습니다. 네.
뭐 앞서 레이븐스 얘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선수의 커리어에 대해서는 사실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정점에선 내려왔지만 어쨌든 본인이 조금 이제 덜 부담스러울 수 있는 강팀에서 이제 출전 시간을 조금씩 늘려간다면 말씀해 주셨던 대로 조금 쉽게 연착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갖고 있습니다. 음. 다만 이제 전성기의 모습을 보여주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좀 기준치를 낮춰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시애틀은 이제 이날 경기까지 패하면서 지금 최근 6경기에서 1승 5패에 어떻게 보면 슬럼프에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쿼터백 지노 스미스가 뭐 커리어 첫 5천 패싱 야드를 넘길 기세로 지금 아주 많은 패싱 야드를 기록하고 있고 리그 전체 1위거든요, 지금. 2,560 야드로. 그래서 뭐 그런 뭐 눈에 보이는 기록은 좀 화려할지 몰라도 사실 이제 그 내용을 따져보면 그렇게 지노 스미스 이번 시즌이 만족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것도 물론 완벽한 지표는 아니지만 뭐 이런 패싱 야드보다는 조금 더 복합적인 쿼터백의 경기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이제 지표로 내는 이 패서 레이팅에서도 보통 이제 100점이 좀 좋은 쿼터백의 기준인데 지금 88.6점밖에 안 되고 있고 뭐 앞서 이야기했던 뭐 인터셉션도 지금 리그에서 제일 많고 여러 세부 지표에서 좀 적신호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노 스미스가 뭐 드라마틱한 뭐 신데렐라 스토리를 썼던 것과는 별개로 이번 시즌에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못하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듭니다. 네. 뭐 스탯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사실 이제 이럴 때 하는 얘기인 거죠. 패싱 야드 아무리 많아 봐야 사실 이제 팀의 승리와 연결되지 못하면 별로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뭐 지난 시즌 그리고 이제 지지난 시즌과 비교를 해서도 전반적인 세부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경기당 터치다운이 원래 1.56개였는데 올 시즌 1.22개로 0.3개가 줄었고 경기당 인터셉션이 원래 이제 0.625개였는데 지금 1.11개니까 거의 두 배가 됐거든요. 특히나 이제 경기당 색을 맞은 것도 지금 2.4개에서 3.1개로 늘었으니까 지금 상대의 어떤 패스러시에 대한 위협에 더 많이 노출이 되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인터셉션 늘고 터치다운 줄고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팀을 승리로 가져가기 위해서 특히 이제 드라이브를 연장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서드다운 컨버전 내지는 포스트다운 컨버전인데 그런 부분들이 올 시즌 내내 좀 잘 되고 있지 않은 시옥스입니다. 이게 신임 옷이 그 라이언 그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법을 전반기 내내 못 찾았거든요. 이날도 이제 연장전에서 이제 서드 앤 원, 포스 앤 원이 계속해서 좀 막히는 모습이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해답을 좀 찾지를 못한다라고 하면 올 시즌 뭐 만약에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게 되더라도 높은 곳까지 바라보기는 좀 많이 어렵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한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연장전에서 일단 서든원에서 케니스 워커에게 러싱 공격을 맡겼는데 이게 막혔어요. 그러면은 조금 더 다른 쪽으로 이제 의사결정을 바꿔서 마지막 포스다운에 임하는 것도 분명히 방법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한 번 더 케니스 워커를 믿은 것이 이제 나쁜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케니스 워커라는 선수 자체에 대한 뭐 클래스는 분명히 있는 선수지만 이번 시즌에 오펜시브 라인이 좀 약화가 되면서 워커도 좀 고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배경들을 생각해 보면 서드 다운에서는 몰라도 포스 다운에서는 좀 다른 옵션을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팀의 전체적인 오펜스 상황에 대한 뭐 이해와 고민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 의사결정이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좀 중요한 득점 기회를 놓쳤던 것. 이것이 결국에 좀 패배로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죠. 선데이 나잇 풋볼이었던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와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경기 21대 13으로 바이킹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전 투구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번역을 하자면 이제 비 오는 날 음. 개싸움이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날 경기가 딱 이전 투구라는 단어가 좀 잘 들어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양팀 합쳐서 펌블 턴오버 2개, 인터셉션 3개,
필드골 미스 3개가 쏟아진 아주 좀 혼란스럽고 좀 무질서한 경기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진흙탕 싸움 속에서 결국에는 미네소타가 연패에서 탈출을 했는데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사실 뭐 경기력이나 과정 내용 이런 것들 다 마음에 안 들었겠지만 일단은 이겼고 연패를 끊었다는 것에 좀 주목을 해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다음 경기를 위한 준비를 또 이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일단 뭐 승리를 했다라는 게 좀 의의가 있겠죠. 예. 뭐 저스틴 제퍼슨 활약은 이제 얘기를 하면 좀 입이 아픈 수준이고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TJ 호킨슨 선수가 이제 긴 부상 공백 끝에 이제 복귀를 했는데 이날 이제 그 스텝에 좀 제한이 있었죠. 50% 미만으로 스텝을 좀 제한을 하면서 경기 감각을 좀 찾게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의 캐치, 27야드를 기록을 했고 기록은 미미합니다만 어쨌든 건강하게 돌아왔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에런 존스의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 지난 시즌 중에 미네소타에 잠시 있었던 이 캠 에이커스를 트레이드를 통해서 다시 데려왔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미네소타 유니폼을 입혔는데 앞선 2경기에서는 뭐 스냅에 참여를 하기는 했지만 이제 본격적인 공격 시도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이날 이 복귀 전 3번째 경기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터치 기회를 주면서 팀 오펜스에 좀 합류를 시키는 모양새였는데 러싱과 리시빙을 합쳐서 이제 8번의 공격 시도에 그래도 50야드 이상을 전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엄청난 기록을 세운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저친 제퍼슨에게 좀 집중되어 있는 미네소타의 공격 양상에서 약간 이런 이제 보조 옵션들의 존재감이 좀 필요했는데 K메이커스가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후보라는 거를 좀 한번 보여준 그런 경기였다라는 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콜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앤서 리차드슨 선수가 벤치로 갔죠. 그러면서 이제 조 플라코 선수가 이날부터 선발로 나서기 시작했는데 뭐 원하던 결과는 사실 이제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리차드슨이 플라코로 대체되면서 사실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있겠죠. 얻는 것이라고 하면 이제 조금 더 정교한 패싱 게임을 좀 기대를 할 수 있었고, 그 대신에 이제 리차드슨의 발을 지금의 플라코는 뭐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는 환경이니까, 아마도 이런, 러닝백, 그, 조나단 테일러의 경기력에는 오히려 조금 마이너스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날 경기만 놓고 보면, 예상됐던 마이너스 요소는 그대로 좀 발현이 된 반면에, 좀 기대를 했던 플러스 요소가 만족스럽게 충족이 되질 못하면서 결국에는 좀 패하고 말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 일단 뭐 그 저는 이것도 사실 좀 마음에 안 들기는 하는데 셰인 스타이켄 감독이 그 조 플라코가 여전히 이제 콜츠의 주전 쿼터백이다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앤서니 리차드슨도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사실 안 하니만 못한 말이거든요. 아니 뭐 주전 쿼터백에서 내려놓고 우리는 너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 이게 무슨 역 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런 거죠 이제 선수들이 그 가능성이라는 걸 이제 꽃 피우는 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꽃이 이제 꽃을 피우는 시기가 다 다르듯이 이게 피어나는 시간도 사실 얼마나 걸리느냐. 뭐 안 필 수는 있지만 어쨌든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는 그런 씨앗들 같은 거잖아요. 근데 너무 좀 시간을 주지를 않았다. 지난번에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너무 좀 시간을 안 줬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경기 숫자로 따지면 확연히 적어져요. 뭐 이 선수가 부상으로 좀 공백이 길었으니까 기다려줬던 시간만 놓고 보면 똑같을 수 있긴 한데 이게 그 정말 기회를 적게 받았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 선수들이 몇 명 있잖아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좀 버스트라고 판명이 됐던 선수들, 뭐 조시 로젠이라던가, 잭 윌슨이라던가, 브라이스 영, 뭐 이런 선수들이 지금 뭐 제일 적게 기회를 받았던 선수가 조시 로젠인데 이 선수가 13경기를 받았거든요. 뭐
잭 윌슨 같은 경우는 20경기가 넘어갔고 브라이스 영도 지금 뭐 어쨌든 계속해서 선발로 뛰고 있으니까 경기가 더 많아질 거고 물론 이게 앤디 달튼이 부상을 입으면서 다시 기회를 받은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근데 리차드슨이 지금 10경기 뛰었거든요. 10경기 뛰고 이 선수가 벤치로 간다? 그러니까 뭐 당장의 성적을 내고 싶은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게 그런 거잖아요. 그 쌀 씻어가지고 밥솥에 앉혀놨는데 밥이 익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밥 언제 되지? 밥 언제 되지? 뚜껑 한번 열어봤다. 손도 안 들이고.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뭐 리차드슨 선수가 좀 많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안 되는 팀은 안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도 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앤서니 리차드슨이 주전 자리를 계속 보장받아야 될 정도로 잘했느냐 하면은 그 질문에는 저는 뭐 그건 아니죠. 예스라고 네,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그건 김민준 아나운서도 같은 의견일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제 특수성을 봐야 되는 거죠. 예, 이 선수가 1라운드 아주 상위 순번에 뽑혔고 아직 2년 차의 젊은 선수고 또 앤서니 리차드슨은 그 중에서도 또 나이가 어린 축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부상 때문에 또 한동안 못 뛰었기 때문에 게임 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사실상 1년 차라고 봐도 무방한 뭐 이런 정도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정상 참작을 좀 해줄 만한 요소들은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무시하고 이제 뭐 좋게 말하면 과감하게 예, 좀 결단을 빠른 시점에 내렸던 콜츠였는데 일단은 뭐 그랬다면 네, 당장 뭐 성적이라도 좀 내면서 승리라도 좀 쌓았어야 되는데 이날 이제 그 목적도 좀 달성을 하질 못하다 보니까 네, 좀 이래저래 좀 붕 뜨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어차피 1승을 더 한다고 해도 콜츠가 우승할 거 아니잖아요. 콜츠 못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 팔라코가 아니라 다른 젊은 쿼터백에게 기회를 줬다? 그러면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앤서니 리차드슨을 벤치로 앉히고 조 플라코 사실은 이제 길게 가봐야 몇 년 가겠어요. 플라코와의 미래는 사실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콜츠는 이도저도 아닌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게 좀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된다라고 말씀을 아까 드렸던 거예요. 이게 미래가 있는 선택이면 납득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우리가 지금 달려야 되는 팀인데 쿼터백만 갈아끼면 우리 우승할 수 있어. 이런 팀도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콜츠의 의사결정은 뭐 사실 합리와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데이나잇 풋볼 템파베이 버커니어스 캔자스시티 칩스의 맞대결이었습니다. 30대 24로 캔자스시티 칩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이 경기도 이제 연장까지 갔었죠. 연장 승부 끝에 캔자스시티 칩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디안드레 홉킨스를 데려갔었던 칩스의 선택이 맞았다는 걸 그리고 이제 트레이드 시장의 승자가 칩스였다는 걸 좀 증명하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아직 한 경기였으니까 뭐 앞으로의 남은 시즌의 결과를 분명히 더 보기는 해야겠지만 사실 저도 이제 홉킨스의 트레이드 과정을 지켜보면서 뭐 칩스의 플러스는 되겠지만 이 선수가 뭐 애리조나라던가 테네시를 거치면서 부상도 좀 많았고 분명히 좀 폼이 많이 떨어진 것들이 보였기 때문에 뭐 드라마틱한 플러스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심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이제 베테랑 선수들을 이제 뒤늦게 주워가는 케이스에서 대박을 내는 사례는 그렇게 자주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까지 더해서 뭐 아주 대단한 기대를 하지는 않았는데 적어도 이날만 보면 그 휴스턴 시절에 홉킨스가 돌아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홉킨스가 아주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여러 경기를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글쎄요. 디안드로 홉킨스가 이날 경기에서 보여줬던 퍼포먼스는 뭐 전성기 때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진심 모드인 홉킨스가 아직도 충분히 NFL에서 경쟁력이 있는 선수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이날 뭐 96야드에 두 개 터치다운, 뭐
으로도 충분히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더군다나 이제 마움스도 이날 이제 발목 부상이 있는 채로 경기를 뛰었다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4쿼터에 터치다운 기록하는 장면에서 이후에 이제 무릎 꿇고 엎드려서 계속해서 이제 통증을 좀 호소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는데, 이게 약간 저는 그 지난주 그 BLG와 T1의 경기 그 5세트 때 탑에서 이제 불사다명 페이커가 갈리오로 정말 그 실피 남겨놓고 살아나오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저는 약간 그런 장면처럼, 와, 정말 이 패트릭 마홈스도 불사 대망이구나. 이렇게 발목 부상이 있고 이런 상태에서도 이런 승부를 가지고 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뛴다고? 결국 이날 그 부상 이후에도 연장 가서 코인 토스 이겨가지고 5번의 패스 모두 성공시키고 결국 이제 끝내기 터치다운, 물론 이제 러싱으로 만들긴 했습니다만 그 끝내기 터치다운까지 만들어냈었던 칩스였잖아요. 그러니까 패트릭 마홈스가 또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어떤 위대한 선수라 할지라도 사실은 영광의 시절이 있고, 예, 약간 또 내리막을 걷는 이런 이제 뭐 사이클을 좀 겪기 마련인데, 글쎄요, 마움스는 뭐 커리어를 시작한 이후로 그런 특별한 내리막 사인이 거의 없이 계속해서 고점을 유지하고 있는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종목을 불문하고서 참 대단한 선수다. 예, 그런 선수의 전성기를 또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있다. 예, 이런 생각이 또 많이 드는 뭐 마움스의 커리어인 것 같습니다. 중계 중에 이제 이런 끝내기 승리를 봤다면 그런 멘트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지금 마음스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음. 뭐 한 번쯤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뭐 어쨌든 칩스가 이날도 이기면서 전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의 칩스가 예전처럼 압도적인 느낌은 사실 아니긴 해요. 근데 어, 강한 놈이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긴 놈이 강한 거다. 이런 컨셉으로 이제 올 시즌 내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어쨌든 승리를 따내면서 지금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향후 일정이 어려운 일정이 별로 없거든요. 어쩌면 진짜 정규 시즌 전승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불안감이 좀 엄습해 오기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히 뭐 득실차가 모든 뭐 경기 압도성 뭐 이런 것들 다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기록을 살펴보면 칩스가 지금 8전 전승에 어, 득점 득실차 기준으로 지금 플러스 56이에요. 네, 근데 이게 다른 팀들과 비교하면 좀 칩스가 얼마나 접전을 많이 하고 있고 그 근소한 차이로 계속해서 이기고 있는지 좀 알 수가 있는데 디트로이트 라이언스가 지금 7승 1패인데 플러스 110점이고 빌스가 7승 2패인데 플러스 87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5승 3패를 기록하고 있는 LA 차저스도 플러스 58로 칩스의 플러스 56보다 더 좋은 득실차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칩스가 예전에 어떤 뭐 4, 50점씩 막 빵빵 내면서 뭔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는 횟수는 분명히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 음. 승부처에서의 어떤 날카로움, 승부처에서의 어떤 클러치 능력 이런 것들은 더 강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칩스가 이번 시즌 정규 리그에서 얼마나 많은 승수를 기록할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벅스도 이날 잘했죠. 마이크 에반스랑 크리스 가딘이 없었던 부분을 고려를 하면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에반스랑 가딘 중에 한 명만 있었더라면, 물론 그 스포츠에 if라는 게 없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있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좀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템파베이도 지금 4승 5패인 것 치고는 그래도 굉장히 분전하고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뭐 여러 좀 부상 이슈 그다음에 어떤 한 끗 차 승부에서 좀 미끄러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일단 좀 애틀랜타와의 격차가 좀 벌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 어차피 지금 지구 우승을 아마도 해야만 좀 플레이오프 진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 와일드 카드를 얻기에도 지금 쉽지 않은 성적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애틀랜타와의 격차를 좀 줄여 나가는 게 이 벅스의 1차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일단 칩스랑 대등한 경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뭐 일단 베이커 메이필드를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잘했고 그럼에도 이제 결과를 가져가지 못했던 부분은 또 템파베이에게는 크게 좀 아쉬움으로 남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번 주에 펼쳐졌던 15경기 모두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엊그제를 기점으로 날씨가 부쩍 추워졌어요. 이제 건강 관리들 좀 잘 하시고 어, 따뜻한 이제 안방에서 NFL 또 재밌게 또 즐기시는 그런 시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